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방탄소년단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정국이와 제이홉의 안무 디테일을 한번 이야기해볼 텐데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면은 칼군무와 몸이 부서질 듯이 춤을 추는 안무가 시그니처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칼군무를 추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멤버 개인이 다 본인들의 스타일을 살려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멤버 개개인이 본인의 스타일을 살려서 춤을 추지만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칼군무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런 특징은 월드클래스 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그걸 아주 잘 해내고 있는 팀이죠. 정국이하고 제이홉이 어떻게 안무 디테일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짧은 동작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방탄 안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인 아이돌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뿅.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가슴, 팔꿈치, 손끝을 중점으로 영상을 보신다면 제 설명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이홉의 가슴에서 팔꿈치로 이어져서 손끝으로 끝나는 라인을 중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국이의 가슴에서 팔꿈치로 이어져서 손끝으로 끝나는 라인을 한번 보실게요.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이게 한 번에 보이셨다면 아마 당신은 댄서일 겁니다. 자, 어떻게 디테일을 다르게 표현을 했냐면, 우선 제이홉의 장점은 굉장히 긴 팔다리에서 나오는 몸선에 있습니다. 팔다리가 길게 타고나는 건 댄서에게는 신이 주신 재능과도 같아요. 이 안무에서 제이홉은 본인의 장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이 동작을 할 때 제이홉은 손끝에 포인트를 주고 안무를 추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 점을 찍어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가슴을 이용한 바운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편 어깨를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하면 어깨와 손끝이 직선이 되어서 춤이 굉장히 깔끔하고 우아해집니다. 발레 같은 클래식에서 정말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제이홉이 가지고 있는 길다란 팔다리가 더 우아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춤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정석적인 걸 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동작을 잘 소화해냅니다. 저는 타고난 팔이 짧은 편이라 이런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제이홉이 참 부러울 수밖에 없네요. 뿅. 자, 그리고 정국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이 체스트에 있다는 거를 알고 춤을 추는 친구입니다. 오랜 기간의 운동으로 다져진 코어 근육과 정국이의 바디 피지컬은 다른 멤버들보다 체스트 무빙이 훨씬 역동적이고 커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정국이는 제이홉처럼 손끝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체스트 무빙에 포인트를 주고 이 안무를 소화합니다. 정국이는 제이홉처럼 손끝과 팔이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엣지를 살려놨죠. 팔을 끝까지 다 펴게 되면은 체스트 무빙이 크게 주려고 해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을 살짝 접어서 엣지만 살려두고 다른 멤버들보다 가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끝으로 찍는다는 느낌보다는 가슴에 중점을 두고 손바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춤을 추고 있죠. 깔끔한 군무 같은 느낌보다는 역동적이고 섹시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흑인들이 춤을 출 때 이런 방식을 정말 많이 사용하죠. 자,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한 동작만 분석을 해봐도 멤버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스타일이 다르게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정말 하나의 칼군무처럼 보인다는 거, 그래서 방탄이 월드클래스 팀이라는 거, 이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뿅.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지민과 제이홉의 춤 스타일을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갈 겸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둘 다 월드클래스 댄서인 게 맞아요. 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같은 무대에 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민의 춤을 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자기만의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춤을 추면 사람이 돌변하죠.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안무를 춰도 본인의 춤으로 만들어서 지민화시켜서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춤에 있어서 자신의 영역이 확실한 스타일이죠. 지민만의 스타일이 딱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무대에 서던 간에 가장 돋보이는 댄서
댄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민이 추는 안무를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면서 파워풀하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살리는데 이게 본인이 막 살리려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춰야지 하고 의도하고 춘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안무를 익히고 나서 그 안무를 추게 되면 자기 세상에 빠져서 어떻게 추는지도 모르고 추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스스로가 가진 스타일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안무에 적절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지민한테 어떻게 하면 너처럼 춤을 출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지민은 가르쳐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지민이 추고 있는 춤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지민만이 출 수 있는 춤이라는 거죠.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스타일의 춤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춤을 추게 되는 사람들은 보통 팀 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축구로 치면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이죠. 지민의 댄스 스타일을 축구 선수랑 비교를 해보자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화려하고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생각이 나네요. 뿅. 자, 두 번째로 제이홉의 춤 스타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입니다. 제이홉의 춤을 보고 있으면은 인간 메트로놈인가? 저 녀석 기계인가? 알파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선은 굉장히 몸을 길고 유연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굉장히 크게 쓰는데 그게 엄청나게 정확해요. 선을 큼직하게 가져가면서 박자가 정확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은 선을 길게 쓰면은 몸의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평소에 사용하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유 있는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체력을 소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이홉의 춤은 화려함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언제나 back to the basic, 가장 기본적인 걸 확실히 해가면서 춤을 춘다는 느낌이에요. 아마도 지민과는 정반대로 춤을 추기 전에 모든 걸 다 계산을 한 뒤에 춤을 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계산해서 프로세싱한 춤을 완벽하게 몸으로 표현해내는 스타일인 거죠. 아마 제이홉한테는 댄스 교과서를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어낼 겁니다. 그만큼 동작들에 많은 생각과 계산들이 담겨 있어요. 저렇게 춤을 프로세싱한 후에 춤을 추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할 때는 본인의 춤 스타일을 좀 죽이고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을 전체적으로 돋보이게 만들고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무대 위에서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랑 같이 무대 위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댄서들은 서로 춤을 추고 있다 보면은 누가 나를 잘 맞춰주는지 다 느끼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지민이 제이홉보다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왜 안무팀장은 제이홉이 맡고 있냐 이러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댄스 스타일 때문에 제이홉이 안무팀장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로 치자면은 팀원들과 잘 녹아나면서 감독과 본인이 계산한 대로 철저하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필드 위의 마에스트로 안드레 피를로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뿅. 오늘은 디오니소스에서 지민의 안무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시보다는 디오니소스가 더 강한 비트를 좋아하는 해외 사람들한테 잘 먹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방탄소년단 입장에서는 너무 안무가 힘들고 위험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메인곡에서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안무와 노래는 정말 기깔나게 잘 뽑혔어요. 방탄소년단의 장점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곡이거든요. 오늘은 지민이 디오니소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뿅. 우선 이런 동작들에서 지민의 댄스 클래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역동적인 표현을 하는 디오니소스에서 지민의 특유의 팔선과 슬로우 앤 퀵은 정말로 닌자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다른 부분은 딱 멈춰있고 특정 관절만 사용하는 아이솔레이션 역시 정말로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작이 유달리 지민이 더 섹시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장면의 디테일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지민이 사용하는 디테일은 바로 시선의 위치와 턱선, 어깨선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멤버들은 가슴과 어깨의 바운스로 툭 하고 치듯이 안무를 하고 있는데 지민은 살짝 부드럽게 어깨와 시선을 밀어넣죠. 앞에 동작에서 아주 강하게 팔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강렬하게 가지 않고 부드럽게 순간적으로 힘을 빼면서 밀당을 해주는 거예요. 타고난 리듬감과 안무 해석력으로 같은 동작이지만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디테일은 뭐 안무 쌤이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춤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재능도 넘쳐야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도 마지막 부분에 팔에 힘을 주고 천천히 당겨오는 게 보이시나요? 비트는 똑같지만 음악이 빠밤 하고 늘어지는 부분을 캐치해서 스스로가 조금 더 비트를 당겨 쓰죠. 동작을 빨리 끝내고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에 지민은 끝까지 동작을 꽉 채워 쓰고 조금 더 빠르고 부지런하게 동작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순간의 센스들이 지민의 춤이 조금 더 돋보이고 섹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민의 재능이 잘 보이는 순간적인 동작인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실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몸 안에 있는 스웩 같은 거거든요. 동작이 아니라 춤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목을 스트레칭하면서 꺾인 채로 동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안무랑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작은 디테일에 소녀 팬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재능이고 스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멤버들과의 팔의 높이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지민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몸이 작은 편입니다. 영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지민의 몸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머리 위까지 크게 쓰면서 작은 몸을 커버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의 안무는 어깨선까지만 팔을 사용하는 안무인데 스스로 조금 더 크게 움직이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있죠. 같은 비트에 동작을 더 크게 쓰려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지만 본인 춤의 완성도를 위해서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에서도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팔을 내릴 때 팝핀을 한번 넣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더 살려내서 추고 있습니다. 군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안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다 살려서 춤을 추고 있죠. 이러니까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춤 부분은 아니고 그냥 표정 관리입니다. 팬들의 덕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격하게 동작을 수행하다가 순간적으로 저 여유 있는 표정 관리, 이런 게 아이돌이죠. 막 격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업 시켜놓고 에너지를 훅 하고 풀면서 저런 표정을 한번 지어주면 보고 있는 관객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팬들이 쓰러지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뿅. 오늘은 방탄소년단 정국이의 춤을 리뷰를 하면서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느낀 정국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봤을 때 정국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자체가 한국 내에서는 K-팝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미 월드클래스로 넘어간 그룹인데 거기서 메인 보컬을 맡을 정도로 보컬 실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거기다가 정국이 머리 기른 거 안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외모에 분위기에 완벽한 몸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정국이가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밸런스 붕괴 캐릭터예요. 정국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신은 불공평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사실 정국이가 장발한 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머리 기르기 시작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웬 주성치 한 명이 있더라고요. 씁쓸합니다. 자, 이제 정국이 춤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저의 제자가 정국이처럼 춤을 춘다면 저는 아마 감동받아서 울었을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춤을 추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춤을 춘 사람이면 다 보이실 겁니다. 정국이의 춤은 미친 듯한 재능으로 씹어먹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물론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그룹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능이 있어야 살아남는 게 맞지만 그런 재능을 뛰어넘는 노력, 정말 피땀 눈물 흘려가며 춤을 췄을 노력이 재능보다 더 많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마치 나루토의 롱리처럼요. 왜 그러냐면 춤을 출 때 버리는 동작이 단 하나도 없이 몸 끝까지 다 힘을 실어 보냅니다.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그 안무가 익숙해져서 포인트가 어딘지 다 알아버리게 되거든요.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는 춤을 흘리거나 버리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단 한 동작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안무가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댄스 스타일마저 모범생 그 자체인데 안무가가 안무를 짤 때 이 안무는 이렇게 추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안무가가 생각한 안무를 정말 정확하게 소화해냅니다. 춤 못 추는 애들 보면은 꼭 안무가가 생각해둔 안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동작 버리고 흘려놓고는 이게 제 스타일인데요? 이러거든요.
정국이는 정말 안무가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춥니다. 성득쌤이 안무를 만들고 나서 정국이가 춤추는 걸 보면서 뿌듯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득쌤이 정국이는 어디서 어떻게 춰야 하는지 다 알고 추는 애다 라고 말을 하신 거죠. 본인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소화를 해주니까요. 뿅.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은 피지컬이에요. 팔다리가 길고 뭐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라고 치지만 우선 정국이의 몸을 한번 봐보세요. 저건 진짜 보여주기식 몸매가 아니라 파워 있게 춤을 잘 추려고 본인 스스로가 몸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선 바지 위로 숨길 수 없는 대퇴근을 한번 보세요. 말랐는데 딱 나올 곳만 나와 있죠. 정말 좋은 하체 순발력과 정국이 춤에서 나오는 특유의 파워는 본인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있지의 예지 리뷰라던가 다른 사람들 리뷰할 때 보시면은 상체의 선은 광배에서 나온다 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이 광배를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저런 광배를 가지고 싶네요, 정말. 상체선이 이쁘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광배가 저만큼 뽑혀 나오면서 어깨선에서는 남성미가 줄줄줄 흐르는데 뭐 춤선이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방탄소년단 정국이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방탄의 춤은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라서 정말 멤버별로 취향을 많이 타죠. 많은 취향 중에 아마 정국이의 춤에 빠지는 분들은 오랜 활동 기간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단 한 동작도 버리지 않는 특유의 열정과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피지컬에서 나오는 파워 있는 댄스, 그리고 안무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범적인 태도 때문에 빠져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뿅. 백댄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원래 YG 연생 출신이란 말이야. YG 연생 출신이다가 아이돌 때려치고 그냥 댄서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YG 들어가면 내가 뭐 배우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운대. 봐봐. YG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이거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거 배운대 이거 진짜 기본기. 그리고 나서 그 막 양현석 춤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이거부터 그냥 배운대요. 가면은 하는 게 없대. 뿅. 그냥 이렇게 해서 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목 스웩 좀 넣는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 사용하는 거죠. 팔에서 왔어 가슴으로 와서 다리 올라가서 다시 팔로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아이솔레이션 기본이거든요. 이런 거 가르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 진짜 잘 쓰는 거 제이홉 맞아요. 제이홉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막 중간에 힘도 빡 넣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쓰죠. 제이홉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잘 차죠. 땅 잘 찬다는 게 뭐냐면 땅을 이렇게 빡 밟잖아요. 그럼 밟는 힘으로 이렇게 몸이 튀는 거야. 잘 찬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팡 밟으면 이 팡 밟는 힘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팡 이런 거 많이 쓰죠. 팡 해서 올라온 거 약간 이렇게 타고 올라서 막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 막 어떤 건지 알죠? 제이홉 잘 추는 춤. 제이홉 잘 추는 춤 약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걸 엄청 막 힘차게 팍 이렇게 막 돌린다고 막 이렇게. 약간 이제 제이홉은 그래서 이런 약간 이런 막 몸 이렇게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느낌 잘 추고 약간 스트릿 댄스가 이런 거 많이 아이솔레이션 이런 거 많이 써요. 뿅. 아이돌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이홉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약간 정국 같은 스타일 가르치는 게 더 편하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스타일이 딱 확고하게 잡힌 애랑 정국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완전 딱 그 케이팝 이 바운스 케이팝 바운스 이용해서 춤추거든요. 근데 또 이걸 되게 크게 쓰죠 이걸. 그래서 약간 이런 동작들 잘하죠. 네, 정국은. 근데 이게 케이팝 공모를 위한 동작이에요. 케이팝을 해라고 하면은 가르치기가 편한 게 정국이다. 정국 같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지빈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따라해요. 왜? 나랑 완전 달라서 내가 못 따라해요. 아니 걔네를 어떻게 따라해요 그거를. 그거는 재능. 재능. 현대무용을 해본 적도 없고 지민의 춤선을 따라갈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재능. 그냥 강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박자 막 미리 치고 당기고 막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는 재능이에요. 그 연습으로 되는 건 아니야. 멋진 거죠. 저도 현대무용은 꼭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지민이 추는 약간 춤들 중에
이런 거 막 발차기 하면서 몸팡 이렇게 막 튕기고 막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현대무용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은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간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가지고 싶어요. 약간 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차기 같은 거 할 때 다른 댄서들 같은 경우는 발차기 할 때 다운으로 쓴단 말이에요. 다운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지민 같은 경우는 팡 할 때 고개가 팡 이렇게 같이 넘어가잖아. 이런 거 되게 이제 현대무용에서 많이 쓰는 동작이라고 해요. 약간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댄스고 지민이 하는 경우는 약간 뭔지 알지? 아 힘들어 씨.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춤춰준 거 처음이지 않아? 아씨 방 더럽게 좁네 진짜. 돈 많이 벌면 진짜 큰 방으로 갈 거야. 뿅. 구독자분들 중 한 분이 방탄소년단 3J의 연습 영상을 한번 봐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영상을 몇 번 돌려봤는데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3J의 춤의 특성, 잘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J 3명이 다 춤을 잘 추는 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이야기고 아이돌 트레이너 입장에서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간단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고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뿅. 방탄소년단의 3J의 특성을 간단하게 말해보라고 하면은 힘, 민첩, 지능이에요. 3J 중에 정국은 춤출 때 힘이 가장 좋고 지민은 가장 화려하며 제이홉은 가장 안무를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힘, 민첩, 지능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각자 특성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같이 뭉쳤을 때 정말 좋은 안무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영상 초반부에 제이홉이 센터를 맡고 있죠. 이 파트에서 제이홉이 센터를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동작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K-팝에 쭉쭉 뻗는 방식의 안무가 아니라 팔을 타고 선을 만들거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이런 춤들은 스트릿 댄스에 기반해서 만들어집니다. 제이홉의 춤을 보시면은 보통의 K-팝과는 다르게 팔을 끝까지 뻗지 않고 약간 관절의 공간을 남겨둔 채로 춤을 추는데 이런 느낌이 스트릿의 느낌이거든요. 3J들 중에 스트릿 댄스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멤버가 제이홉이기 때문에 센터를 당연히 제이홉으로 두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 배치 같아 보이지만 모두 다 안무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뿅. 자, 그리고 다음은 되게 짧은 동작인데 이 동작에서 저는 정국의 춤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민과 제이홉 같은 경우는 이 동작에서 힘을 풀고 추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속도감을 살리기 위해서 상체에 힘을 풀고 정확한 타이밍에 스탑 하는 식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정국 같은 경우는 멈출 때마다 빡 힘을 한 번씩 줘서 조금 더 강하게 멈추는 듯한 느낌을 나게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정지할 때마다 손끝이 이런 식으로 떨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동작 끝마다 모두 다 힘을 끝까지 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클래식하고 보편적인 정확한 K-팝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작 끝까지 모두 다 힘을 실어서 전달하는 거. 제가 늘 춤을 출 때 가장 모범적이고 정확하게 놓치는 거 없이 K-팝을 구사하는 멤버로 정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정말 정확한 K-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국이 얼마나 춤을 정확하게 추려고 하는지 영상 속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팍 터지는 게 느낌이 딱 와닿아요. 제이홉이 팡 할 때 조금 더 집중을 해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정국이 확인차 춤을 추게 되는데 정말로 팡 하고 터트려 버립니다. 힘이 정말로 좋고 디렉팅을 받은 대로 정확하게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걸 어김없이 보실 수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정국이 정말 제대로 힘을 사용해서 춤을 추는 날은 폭탄이 터지는 느낌이 납니다. 강한 힘과 폭발력을 중요시하는 크럼프 같은 장르의 춤도 정말 잘 출 것 같아요. 뿅. 자, 이 동작에서 집중하셔야 되는 건 지민의 골반입니다. 보통 K-팝에서는 기본기를 배울 때 골반이나 가슴의 좌우 움직임을 자제시킵니다. 특히나 남자 K-팝을 할 때는 더 많이 자제를 시켜요. 왜냐면은 K-팝은 굉장히 직선적인 춤이라 가슴을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골반을 크게 사용한다거나 하는 거는 직선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민 같은 경우는
현대무용을 베이스로 하는 댄서다가 보니까 K-팝을 할 때 골반이나 가슴 무빙 같은 거를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뒤에 제이홉과 정국을 보시고 지민을 보시고 나면 K-팝에서 쓰지 않는 관절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움직임을 더 우아하게 가져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민의 다른 동작들을 보시더라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정박을 사용하지 않고 박자를 조금 더 당겨 써서 몸을 조금 더 끈적하게 보이게 만든다거나 골반이나 가슴을 좀 더 사용한다거나 동작 끝에 팝핀을 넣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도 K-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K-팝의 기본적인 직선 리듬 모두 다 살리면서 본인의 춤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장 화려한 춤을 가진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면은 지민이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런 느낌들이 이런 지민이 가지고 있는 댄스 스타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뿅. 자,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준 3J의 연습 영상을 보고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3명 다 본연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스타일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칼군무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 저는 이런 게 정말 3J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습 영상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제가 리뷰하는 방탄 영상에 가끔씩 구독자분들이 인지웅님은 왜 맨날 댄스라인만 언급을 해요? 댄스라인만 리뷰를 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전체적인 뮤비에 리액션을 하거나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댄스 자체만 두고 리뷰를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댄스라인 쪽에 집중을 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댄스라인이 아닌 방탄소년단 진의 춤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의 춤 실력은 발전이 아니라 진화 수준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방탄소년단 내에서 리스펙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 왜 진의 발전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오늘도 이야기해보자고요. 뿅. 자, 이거 2013년도 영상입니다. 춤알못들이 봐도 조금 어색하게 추고 있다. 뭔가 퍼포먼스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감이 있죠. 우선은 동작에 호흡이 없고 머릿속으로 동작 굴리기에 바빠서 느낌이 안 살고 있어요. 비트에 맞추기보다는 동작을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죠. 동작 자체는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골반이라던가 어깨를 뽑아 쓰는 부분이라던가 댄서로서의 느낌을 살리는 디테일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춤선 자체도 2013년에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랬던 진이 2020년에 온으로 컴백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살짝 급한 감이 있기는 한데 너무너무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본인의 춤선이 굉장히 고르게 잡혔고요. 춤을 출 때 꽉 잡혀있던 호흡도 굉장히 유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프리스타일 느낌의 팝도 튕겨주고요. 특히나 이 동작에서는 센터에서 동작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동작들에서는 본인만 할 수 있는 느낌도 살려내려고 하는 편이고요. 방탄소년단을 초창기부터 보신 팬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진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뿅. 자, 분석을 너무 평론가스럽게 해버렸는데 진의 이만큼의 발전이 왜 대단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리스펙 받아야 되는 멤버가 왜 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유는 바로 진은 원래 댄서나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에요.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으로나 댄스적으로나 뭔가 퍼포먼스 쪽으로 어릴 적부터 준비를 하던 친구들입니다. 제이홉이나 지민 같은 경우는 뭐 댄스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RM 같은 경우는 힙합, 랩 이쪽을 많이 했다가 보니까 무대 위에서 비트 탈 때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뷔도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정국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죠. 슈가가 작곡을 하는 건 방탄 팬이시라면은 모두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고요. 다들 언제든지 아이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은 건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건대 연영과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도 몇 명이 다니고 있는데 정말 왜
외모 하나는 특출나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건국대학교 연극영화과입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특성도 배우를 만들어내는 곳이라 뭐 아이돌, 케이팝 이쪽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고요.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을 볼 때도 필기 시험을 볼 때는 지정연기, 자유연기, 특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특기로는 보통 뮤지컬 노래 같은 거 하나 들고 갑니다. 그것마저도 뭐 30초에서 1분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마디로 연극영화과라는 것 자체가 K-팝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 진이 아이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20살이 훌쩍 넘어서 마음을 먹은 건데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성장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군대 가도 키가 큰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고 나이가 20이 넘었으면은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성장이 끝났다는 거는 뼈가 굳었다는 의미예요. 뼈가 굳은 다음부터 춤을 시작해서 내가 댄서로서의 자질을 갖는다. 이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뼈가 굳었다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자세, 버릇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나 배우를 준비하는 진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 정자세를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춤을 추는 댄서 같은 경우는 약간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좀 뽑아져 나와 있고 무릎도 살짝 접혀 있고 몸이 좀 구부정하거든요. 댄서분들이 춤출 때 보면은 약간 사람이 구부정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춤을 추면서 몸이 변하는 거죠. 춤의 느낌이 더 잘 살아나도록. 그런데 이미 성장이 끝나고 내 몸이 다 굳어있는 상태에서 댄스에 알맞는 몸을 다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아요. 성장기 때 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도 더디고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한마디로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도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진의 실력 향상은 정말 하나하나가 모두 다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팀에 가나 가장 큰 형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팀원들의 약간 정신적인 기둥 같은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으로서 큰 형님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면 형으로서 동생들을 실력으로 이기고 동생들의 리스펙을 얻어서 모두를 아우르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은 아이돌이라는 방면에서 언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맏형이라는 스트레스를 본인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고 그 스트레스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실력이 부족한 맏형은 꼰대가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없고 부족한데 뭔가 다른 사람들은 잘나 보이고 이러면은 가진 게 나이밖에 없어서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하거든요. 전형적인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은 맏형이지만 팀 내에서 가장 노력하는 멤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멤버들한테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다 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가진 그 부담감을 노력으로 떨쳐내는 스타일인 겁니다. 그리고 팀의 맏형이 땀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생들도 그 형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몇 분의 시간보다 사실 무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팀원들이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긴 시간을 같이 있게 되죠. 그 무대 밑에서 팀원들이 나태해지지 않게 맏형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방탄이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을 가장 리스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뿅.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다들 뮤비를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뮤비를 틀어놓고 리액션을 하는 건 사실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간결하게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돌 트레이너 입장에서 바라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비는 어땠는지, 어떤 느낌인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뿅. 우선은 1차적으로 음악과 배경이 이제는 완전히 한국의 K-팝 스타일을 벗어났다, 세계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한글을 하나도 쓰지 않은 영어로만 이루어진 음악을 냈고 처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배경들, 옥탑방 작업실이라던가 앨범샵, 농구장, 도넛 등등 K-팝적인 한국적인 분위기는 아니죠. 작정하고 월드를 노렸다라고 보여지네요. 방탄 뮤비를 보다 보면 예전에 나온 뮤비들은 좀 몽환적이라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난다던가 뭐 다 때려 부순다던가
이런 식의 한국의 팬들을 좀 겨냥한 느낌을 보여준다면 치킨 누들 숲이나 온 같은 최근에 나온 노래들은 해외 팬들을 겨냥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K-팝의 뮤비들은 뮤비 속에 숨겨진 의미를 넣어두거나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하는데 방탄의 뮤비는 갈수록 심플해지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가볍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두 개 다 나쁘지는 않은데 확실히 음악이라는 게 듣고 즐기기 위한 거니만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볍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뿅.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일단 디스코 팝을 들고 나왔는데 완전히 70년대 80년대의 느낌을 딱 잘 살렸죠. 의상이 너무 옛날 의상 같지 않으면서도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 센스 있게 참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중간에 슈가가 입고 있는 저런 의상들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탑이 나고 지민의 청자켓 청바지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요. 제이홉 같은 경우는 진짜 저 시절 디스코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의상을 입혀놔서 너무 좋더라고요. 뿅. 중간중간에 안무들이나 춤들에서 마이클 잭슨 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해외 팬들의 리액션 영상들을 보다가 보면은 모두들 방탄의 뮤비를 보면서 MJ를 그리워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현대 K-팝의 안무들은 솔직히 너무 빡세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나 방탄의 안무들은 더더욱 그렇죠. 정말 힘든 안무 같은 경우는 그 격한 안무 속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부족해도 가려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춤 잘 추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가벼운 안무들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한 안무, 가벼운 안무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나버리거든요. 얼마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나, 얼마나 춤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나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보여주게 되는데 방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뮤비를 보다가 보면은 손으로 찌르는 이런 디스코 동작이라던가 스텝을 밟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여지는 저 스텝을 C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저 스텝을 못하는 연습생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더라도 상체와 하체가 동작이 같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정말로 연습을 많이 시키는 동작들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스무스하게 즐기면서 추고 있죠.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디스코 팝이라는 장르에서 안무가 그렇게 어려운 안무들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MJ를 연상을 한다면 뭐 방탄소년단은 춤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뿅.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성적이 제일 잘 나온 노래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할 때가 제일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작은 시는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에 퍼포먼스를 살짝 끼얹은 느낌인데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느낌도 완전히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보다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구나. 브루노마스의 음악 같은 펑키하고 신나는 음악들, 음악만 들어도 신나는데 퍼포먼스랑 같이 보면은 더 신나는 그런 음악이 해외 시장에서 결국에 잘 먹힌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좋은 음악에다가 퍼포먼스를 얹어놓은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K-팝들 보면 너무 퍼포먼스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에 처음에는 자극적으로 다가오지만 금방 질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퍼포먼스 위주의 화려하고 강한 사운드보다는 이런 느낌의 가볍고 신나는 사운드가 좀 더 편안하게 오래 들을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뿅. 오늘은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을 보면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안무들이랑 그 안무를 잘 소화해내는 댄스라인 멤버가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댄스라인 멤버가 어떤 안무에서 어떻게 장점을 나타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뿅. 우선은 스타트를 정국이 끊습니다. 온 리뷰를 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선봉장은 지민이다. 무대를 시작할 때 춤으로 찍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통 지민이 맡는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국이 그 오프너 역할을 맡게 되었죠. 굉장히 잘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무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이라거나 엄청 화려하다거나 그런 안무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담백하게 시작이 됐어야 했는데 K-팝의 기본기를 정말로 중요시 여기고 다른 댄스로 춤을 시작한 게 아니라 K-팝에 충실한 정국이 담백한 오프닝을 맡아서 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느껴지네요. 시작할 때만 딱 보시면
보시면은 전국의 피지컬이 유달리 눈에 띄고 특별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 제가 늘 K-팝이라는 댄스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지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전국은 운동 중독자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딱 서 있게 되면은 몸의 선 자체가 굵직굵직하고 무대를 가득 채워주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안무 자체가 찌르고 뻗고 하는 안무들이 많다 보니까 피지컬이 좋은 게 굉장히 큰 이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슴 무빙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전국의 최대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힘을 풀면서 하우스 스텝까지 전국의 장점만 잔뜩 모아둔 그런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센터를 전국이 맡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이는 압도적인 피지컬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전국의 특별한 점은 다른 멤버들을 보시면은 K-팝의 좀 굵직하고 직선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부드러우면서 여유로운 춤선을 구사를 하고 있죠. 이게 되게 정석적인 디스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방탄의 다른 멤버들이 디스코를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국 같은 경우는 디스코라는 장르를 추고 있지만 K-팝의 기본기들을 정말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살짝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정석적이고 힘차게 팔의 각도들도 30도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각도들을 유지한 제 춤을 추고 있거든요. 디스코라는 장르를 추고 있지만 K-팝의 본질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전국의 댄스 스타일은 최고의 모범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트레이너들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뿅. 저는 제이홉의 이 이동에서 야 역시 바이브가 다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보게 되시면 다른 멤버들은 가슴이나 어깨의 업다운으로 이동할 때 바운스를 주게 되는데, 제이홉은 이동하는 반대편으로 목을 움직여서 동작이 훨씬 역동적이고 커 보이게 하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댄서 중에 한 명이신 리아킴쌤의 워크숍 같은 걸 들으러 가보시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춤의 모든 스웩은 목에서 나온다 라는 말인데요. 춤은 정말로 잘 추는데 쟤는 잘하는데 뭔가 스웩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스웩을 만들어줄 때 늘 목의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제이홉의 이런 사소한 이동 동작 하나하나에 제이홉이 얼마나 춤을 잘 추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지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동작들이 정말 사소하고 크게는 안 보이는 동작들인데 손 모양에 따라서 바운스에 따라서 매번 목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잡고 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이번 다이너마이트 안무에서는 제이홉이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는 장면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제이홉의 춤은 자기가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디테일을 모두 다 잡아놓고 춤을 추기 때문에 화려한 안무들을 받지 않아도 언제나 집중을 해서 보게 되고, 보고 있으면 늘 배울 점을 하나하나씩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월드클래스 댄서들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의 움직임인데, 정말 제이홉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소한 부분까지 다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K-팝이라는 장르로 묶어두면 안 되는 댄서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진짜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무대들이 제이홉한테 좀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차기 할 때마다 한 번씩 빵긋빵긋 웃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습 영상인데도 표정 관리까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섬세함과 디테일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안무팀장을 맡아서 팀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뿅. 지민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 의상이 조금 아쉬웠어요. 지민은 굉장히 발레리노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디스코 스타일 옷을 딱 입혀버리니까 너무 말라 보이게 카메라에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멤버들처럼 좀 오버핏한 의상을 입혀놔도 충분히 잘 살렸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탄의 안무를 보시면은 모든 곡에서 꼭 지민이 음악을 찢고 나오는 그런 강력한 부분이 하나씩 있거든요. 어김없이 다이너마이트에도 이 부분이 존재합니다. 강렬하고 화려한 댄스를 춰야 될 때는 어김없이 지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이 한 부분만 봐도 지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에너지를 잘 분출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는 게 보여집니다.
댄스팀을 꾸리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정말 꼭 한 명은 필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어떤 상황에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용맹하게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선봉장이 꼭 필요하잖아요. 강하고 화려한 부분, 음악적으로 폭발하는 부분에서 아, 드디어 내 차례인가? 이러면서 등장해서 에너지를 미친듯이 분출시켜주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리듬을 타고 있다가 점점 방방 뛰게 만들어주죠. 진짜 천상 아이돌이다, 이런 말은 아마 지민을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유하게 쓰던 동작들과 다르게 바운스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런 걸 완전히 다르게 들고 가거든요. 내가 어디서 에너지를 죽이고 있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출을 시켜야 이 무대가 화려해진다 라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팔을 뻗는 게 아니라 뻗을 때마다 머리 한 번씩 털어주기, 동작 끝마다 팝핀 튕겨주기, 바운스를 최대로 사용하면서 그 순간에 목에 힘을 풀어서 굉장히 자기 세계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죠.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스스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뿅. 이번 다이너마이트 안무 영상에서 참 많이 보였던 멤버가 바로 V인데 진짜 디스코를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우리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디스코가 굉장히 코믹하게 표현이 되고 막 호우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힘차게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디스코라는 장르를 좀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스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열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로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유롭게 살랑살랑 눈앞에 비눗방울을 터트린다는 느낌으로 톡톡 치면서 춤을 춰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뷔는 정말 디스코를 디스코스럽게 여유롭게 잘 표현했다. 거기다가 본인의 특유의 시크한 표정을 같이 곁들여서 춤을 추니까 뷔만의 매력이 한층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킬링 파트들은 팬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뭐 부족함이 없고, 이런 여유로운 춤선들을 보시면은 정말로 디스코를 편안하게 여유롭게 잘 구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의 의상이랑 대입을 하니까 굉장히 잘생긴 스포츠 댄서 같은 느낌도 나네요. 지금까지의 방탄의 안무를 보다 보면 뷔 같은 경우는 좀 날카로운 포인트를 잘 살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좀 한없이 여유롭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뷔의 좀 색다른 매력을 보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춤을 못 춰도 무대 위에 있으면 되게 잘 보이는 얼굴인데 춤까지 이렇게 무대에 맞춰서 포인트를 잘 살려주니까 뭐 남자 입장에선 되게 부럽네요. 뷔는 앨범을 낼 때마다 본인의 춤에 대한 컨셉을 정말 정확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댄서라기보다는 정말 스타로서의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팬들이 뒤집어지는지, 본인한테 빠지게 되는지 그걸 정말 잘 알고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돌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노래도 춤도 아니고 이런 스타성의 재능이거든요. 참 좋은 재능을 정말 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아이돌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뿅. 오늘은 방탄소년단 ON에서 제이홉의 솔로 파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이홉한테 던져진 15초짜리 파트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안무를 보면서 그 안무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면서 안무를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이홉의 솔로 파트는 분석을 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가 나옵니다. 깊게 파면 팔수록 제이홉이 담아놓은 그 디테일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제가 제이홉의 솔로 파트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영상을 아주 잘게 끊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보자고요. 뿅. 처음에 이 제이홉 솔로 파트 시작 등장씬에서 중요한 거는 제이홉에게 솔로를 맡긴 이 음악의 타이밍이에요. 1절에 사비가 딱 끝이 나고 비트가 바뀌는 타이밍이죠. 단체 군무가 끝이 나고 나서 혼자 나와서 솔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려한 사운드 속에서 빠져나와서 솔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중압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 자체가 갑자기 베이스 음이 엄청 강해지고 비트가 정석적이던 온 이 비트에서 잘게 쪼개지고 엇박으로 들어가는 비트가 많아지게 돼요.
한마디로 춤을 추기가 좀 어려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제이홉한테 혼자 솔로를 맡겼다. 이건 뭐 제이홉만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번에 제가 온 리뷰를 한 영상에서도 이 파트에 대해서 제이홉만을 위한 음악을 깔아주어 버리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말이 가볍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이홉이 굉장히 섬세한 완벽주의자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춤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두두둥 하는 부분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위한 동작들과 비트예요. 그런데 그 넘어가고 있는 동작에서 진짜 디테일하게 둥을 세 동작으로 나눈 다음에 비트에 다 맞춰내요. 이게 굳이 동작을 이어가는 도중에는 하나하나 다 안 살려도 티가 안 나거든요. 뒤에 진과 슈가를 보시면 이 동작들을 그냥 넘어가는 동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두 명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디테일까지 살리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과 슈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마 동작 자체가 넘어가는 동작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제이홉 스스로가 그 동작을 쪼개고 분석해서 비트에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안무가가 던져준 안무를 본인이 더 잘 추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살려낸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동작은 그냥 보면은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걷는 거마저 춤추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안무들이 엄청 빠른 안무들을 소화를 해내다가 에너지를 훅 하고 놓으면서 갑자기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걷잖아요. 이게 스웩 있게 보이는 건 엄청난 바디 컨트롤 덕분입니다. 댄서들 뿐만 아니라 뭐 배우들 같은 경우도 바디 컨트롤 연습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30초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게 한 발자국만 딱 걷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걸어다니는데 누가 그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둔 것처럼 그렇게 한 발자국을 걷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근육도 저리고 일정한 속도로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게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 이런 바디 컨트롤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걸어 다니는 건데도 다른 화려한 안무들보다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이홉의 바디 컨트롤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무림 고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막 화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고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하고 쉬운 동작으로 가볍게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그런 고수들도 있잖아요. 약간 제이홉의 스텝에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제이홉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슈가와 진까지 디테일을 살려냈다는 거에서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뽁뽁뽁뽁 하는 소리가 깔려있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뽁뽁뽁뽁에 맞춰서 슈가부터 제이홉, 진 순서대로 팔동작을 파도타기로 맞춥니다. 진짜 잘 들리는 사운드도 아니고 엄청 빨리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런 숨겨진 재미를 넣어둔 게 참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캐치하기조차 어려운데 이런 센스 있는 디테일을 살린 거 참 방탄스럽네요. 긴 시간 동안 안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5초짜리 솔로 파트에서 파면 팔수록 계속 뭐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 정도 디테일을 살린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뿅. 이번 방탄소년단의 버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많이 가지고 오던 안무 위주의 댄스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곁들인 음악이라는 느낌으로 가져온 곡 같아요. 방탄의 온이나 블랙스완,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는 메인이 춤으로 깔리는 느낌인데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같은 곡은 아무래도 안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방탄의 안무 어떤 부분이 좋은지 또 어떤 테크닉들을 사용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보면 더 재밌으니까 한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뿅.
자,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 동작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안무의 아이덴티티는 아무래도 통통 튀는 비트에 통통 튀는 안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 내에서 어떤 동작을 하던 간에 멤버들이 베스킨라빈스 슈팅스타를 먹고 춤추는 것처럼 통통 튀고 있죠. 굉장히 비트 자체가 스파클링스럽고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류의 정박 비트에 통통 튀는 바운스류 안무는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탄에서 가장 힘이 좋은 정국이 잘 출 수 있는 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멤버들은 못했다, 정국이 제일 잘한다, 절대 이런 말이 아니라 이번 곡 자체가 굉장히 정국의 춤추는 스타일에 찰떡처럼 들어맞는 비트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보컬적인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진 만큼 메인 보컬인 정국에게 좀 잘 어울리는 노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첫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냥 이동하는데도 통통 하고 튀는데 이런 바운스를 쓸 때 어떤 노하우가 있냐 하면은 통통 튀는 느낌을 극대화시킬 땐 어깨에 힘을 완전히 뺀 다음에 가슴을 툭 하고 밀어야 되는데 이 툭 하고 미는 타이밍에 호흡을 약간 그 똥 쌀 때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운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조금 더 팡팡 튀는 듯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버터라는 곡에서 아무래도 안무에 전체적으로 이 테크닉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뿅. 자, 그리고 이 사비 부분의 이 스텝 댄스 같은 경우는 스윙이나 하우스, 비밥 등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동작입니다. 세 장르 모두 스텝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춤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안무는 아니라서 누가 더 잘 살렸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댄서들끼리는 뭐 밀대춤, 대걸레춤 여러가지 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튼 청소하듯이 뻗을 때 순간적으로 슬로우 모션 슥 걸어주면서 슥슥 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류 춤을 출 때는 보통 바지를 딱 맞는 바지를 입기보단 살짝 헐렁한 멜빵 바지나 하늘하늘한 정장 바지 같은 팔랑팔랑 거릴 수 있는 류의 의상을 입어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게 선이 나오거든요. 그 춤에 맞는 의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샤프한 상의에 나팔 바지를 입은 지민이 이 안무에 가장 적합한 의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작인데 여러분 이 동작 진짜 별거 없어 보이죠? 그냥 포인트 살려서 사이드 스텝 밟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이 동작이 들어간 게 너무 기뻐요. 정말 연습생들한테 많이 연습시키는 테크닉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운 춤처럼 보이실 건데 아주 중요한 기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춤을 모르거나 초보자에게 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요. 뭐냐면 바디 컨트롤 테크닉 기본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평소에 늘 움직이는 동작을 굉장히 천천히 걸어보고 갑자기 빠르게 걸어보고 하는 연습이 있거든요. 저런 류의 그냥 걷는 동작이면 특히 더 힘들어합니다. 어떤 연습을 하냐면 한 발자국을 1분 동안 천천히 걸어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걷는 동작을 누가 슬로우 모션 틀었다고 생각하고 한 발자국을 1분 동안 걷는 거예요. 우리 몸은 평생을 무의식적으로 걷습니다. 걸어야지 왼발을 이렇게 근육을 써서 무릎 관절을 들어 올리고 엉덩이 근육을 써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걸 슬로우 모션으로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머리로 천천히 해야지 해놓고도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이거나 해버려서 슬로우로 잘 안 걸어져요. 처음에 연습하는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해하고 별거 안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무의식적으로 하던 걸 의식적으로 바디 컨트롤 하려니까 힘든 거죠. 지금 이 스텝을 보면 그 연습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박자에 딱 엇박쳐서 느리게 갔다가 슥 탁 하고 스텝 밟고 오시는 게 보이시죠? 아주 좋은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히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여서 이 안무를 보고 나서 좋다 좋아 막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버렸네요. 뿅. 자, 그리고 이 동작 멤버들만 바꿔서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진이 하고 있는 이 동작 사실 개인적으로 이 장면 하나를 보고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이 말이죠. 이렇게 몸을 튀기는 동작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버터라는 춤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느낌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이 댄서 출신이 아닙니다. 춤을 20살이 넘어가서 시작했고 그래서 방탄소년단에서 정말 춤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멤버란 말이죠. 정말 실력이 초창기에 비해서 진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늘었고 댄서로서 느낌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바운스예요. 땅에 좀 붙어서 춤을 춘다라는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작을 보고 와 잘했다 또 늘었네
진짜 슈퍼스타가 돼도 본인이 댄싱 라인이 아니어도 쉬지 않고 도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몸에 부상도 많고 나이도 차고 이러다 보니까 20살, 21살 어릴 때보다 몸이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뭔가 새로운 춤을 익히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내 스타일 안에서 연습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는 정말 무대포구나. 끊임없이 본인의 벽을 부수려고 들이박는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이 동작 하나 딱 보고 바로 들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할 게 필요할까 싶습니다. 월드 오브 댄스입니다. 제이홉의 솔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안무 소화력, 길다란 팔다리를 적극 활용하는 피지컬, 여유로운 표정 관리, 한 동작 안에서도 슬로우와 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골반 2번 탁탁 튕기고 나서 통통 튀는 느낌의 안무를 던졌으니까 그 뒤에는 바로 슬로우 템포로 손동작 느리게 레이백으로 당겨 가져가면서 호흡 딱 잡아주고 바로 그 뒤에 빠르게 템포 밀면서 박자 맞추고 그냥 완벽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이거. 클래식 공연 같은 거 보면은 앞에서 지휘자가 막 빠르게 지휘하다가 갑자기 호흡 딱 잡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이러잖아요. 관객들도 그 지휘자를 보고 있으면 막 숨이 쉬어졌다가 훅 하고 막혔다가 막 이러죠.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제이홉은 무대 위의 마에스트로다. 제이홉 파트가 크게 없는 곡인데도 이것만 봐도 사람들은 당연히 제이홉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뿅. 마지막에 이 동작은 그냥 개인적으로 취향에 너무 잘 맞는 멋있는 동작이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도 이 동작 멋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탁탁 치고 시크하게 입술 닦는 RM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딱히 뭐 분석할 만큼 테크닉이 있고 그런 동작은 아닌데 별거 아닌데도 멋있잖아요, 그냥. 사실 테크닉 아무것도 안 쓰고 별거 아닌 동작으로 멋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안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이런 거 보면서 한 수 배워가고 하는 거죠 뭐. 진짜 멋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